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그 심정 같아요, 오늘이. 말이 돼요? 왜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 카드로 써야 되는지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싫습니다. 네, 어제 국회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국당이 본회의에 올라간 모든 안건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 맞죠?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저께 제가 국회 앞을 갔었는데요. 국회 앞이 온통 천막으로 다 뒤덮였더라고요. 참 국회의사당을 놔두고 각 정당들이 전부 다 텐트를 전부 다 치고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국회 안에서는 저렇게 부모님들이 와서 정말 며칠 동안 울면서 법안을 통과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렇지만 국회는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20대 국회가 보면 뭐 항상 그렇지만 역대 최악이라는 그런 국회 오명을 쓰고 있는데요. 법안 처리율이 30%가 넘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지금도 보면 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또 파행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예정된 일정 자체를 보면 12월 10일 날 일단 이제 국회가 끝나는데 아마 그때까지 국회가 안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결국 이 출발점은 뭔가 결국 이제 여야의 어떤 극한 정치, 좀 더 좁게는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선거법과 공직법을 같이 올림으로 인해서 비롯됐던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제는 어떤 면에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또 앞으로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회의감도 솔직히 있을 거예요. 네. 정말 국회가 저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데도 저렇게 당리당략적으로만 바라보는 저 국회를 향해서 정말 국민들은 더 이상의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한국당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필리버스터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오후에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갑자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그럼 이건 좀 연막 전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어제가 이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냈지 않습니까? 네. 사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이 이렇게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소금도 먹지 않고 굉장히 좀 극한적인 단식을 했어요. 8일 만에 끝났죠. 그렇죠. 8일 만에 끝났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한국당으로서는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예전같이 또 뭐 국회 몸으로 막는 것도 이제는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저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60명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제 고소고발돼 있기 때문에 예. 그 사법처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가능하고, 마지막 남은 카드가 이제 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국회 선진화법 개정 이후에 이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일단 허용을 해줬거든요. 네. 아마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하고 할 경우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각 법안마다 할 수가 있고 3분의 2 이상이 일단 동의를 하면 중단할 수가 있는데, 현재 범여권의 그 의석이 3분의 2가 넘지 못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아마 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만나면서 이런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카드를 좀 빨리 꺼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당의 허를 찔렸습니다. 민주당도 당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결국 어제 2시간 긴급회의를 통해서 본회의를 응하지 않겠다. 근데 박진희 교수님,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민생법안, 아까 민식이법 뭐 이런 것들 네, 네. 부모님들 봤지만 그 민생법안은 한국당에서도 빨리 이제 통과시키자 이런 의견을 제시했는데 본회의 자체를 아예 무산시켰거든요, 민주당. 그런 의도가 뭡니까?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199개 법안이 다 필리버스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올라갔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허를 찔렸다기보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뭐 정치라는 게 단식도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어린이들 목숨에 관한 민생 법안을 가지고 저도 이 모든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이게 신청을 했다는 게 이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뭐 정치가 정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뭐 이 몸싸움도 해봤고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특히 그 어린이들 내용에 관련되는 법안 가지고 이렇게 좀 심히 참 그렇고요. 특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한나라당에서 흥분하는데 제가 네. 자유한국당에서도 혼선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마도 그 서너 시간 동안의 교과에 아마 간사는 이 유치원 3법부터 해서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수정안도 낼 생각이 있었고 그런데 이 나경원 대표가 독단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좀 의심이 그러니까 황교안 예. 대표 상의, 아까 이현정 의원은 황교안 대표랑 좀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근데 황교안 대표가 아시지만 그 국회의원 안 해보셨기 때문에 예. 이 원내의 절차를 잘 모르실 겁니다. 필리버스터라는 게 한 번 쓰면은 동일 입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 회기에 쓸 수가 그렇죠. 없어요. 이거 마지막에 네. 최종으로 꺼내야 될 카드거든요. 아마 이걸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대표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성급하게 꺼냈고 이것이 국민들에게 정말 어린이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폐륜적이다라는 비판을 들을 정도로 이게 극단적으로 정말 선택을 잘못하신 거예요. 예. 네. 결국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게 이 민생 법안을 처리 못한 게 네 탓이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현종 의원님, 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선거법에 대한 여야의 협상의 어떤 타결점을 찾지 못하면 네. 아마 국회가 장기적으로 안 열릴 가능성도 저는 있을 예. 거라고 봅니다. 일단 선거법은 필리버스터, 이 예산은 필리버스터를 못 하거든요. 네. 2일날 자동으로 이제 부의가 되니까요. 예. 그렇게 돼 있지만 나머지 법안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필리버스터 계속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특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거법을 이걸 뭐 결사저지해야 된다는 아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물밑에서는 또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250석을 할 거냐, 40석을 할 거냐, 뭐 등등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협상 결과에 따라서 일단 이게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될지는 이제 결정이 될 것 네. 같은데 네. 또 하나의 이제 관건은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내부가 복잡한데요. 지금 나경원 대표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당내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4개월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만 예. 원내대표를 출마하는 사람이 한 4명 정도 출마를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나 원내대표는 본인이 지금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나경원 대표가 이렇게 갈고 가는 거는 한편으로 보면 자신의 거취 문제와 저는 좀 연결돼 있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끝냄으로 해서 네. 황 대표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마지막에 막 가는 길에 몰려 있죠. 왜냐하면 이 국면을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퇴진 문제를 단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을 했지만 그러나 또 선거법이 통과돼 버리면 사실 그동안 뭘 했냐라는 그런 또 비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나경원 대표와 황 대표가 의견을 일치를 본 거죠. 자, 여기서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법을 저지해야 되는데 지금 방법은 의원들의 몸싸움할 수도 없고 예. 마지막 방법은 필리버스터밖에 없다. 아마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진영 교수께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전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민주당 입장 그리고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나요? 지금 상황은 어쨌든 간에 그 자유한국당이 그 월요일부터 열리는 국회에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네. 달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미 단식 농성을 하실 때 이해찬 대표가 찾아가셔서 황교안 대표님과 다시 협상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다시 열렸을 때 국회의장을 통해서 민생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합의를 하시고 선거법과 이 공수처법이 올라오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시고 싶으면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2월 10일까지 끝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또 이 공이 또 민주당한테 넘어오게 됩니다. 민주당이 임시회를 소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임시회를 소집을 하게 되면 동일 법안에 대해서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석수가 150석이 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찬성할 수 있는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며칠 전에 홍준표 대표께서 네. 제안한 내용이 굉장히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공수처법 문제는 통과가 되더라도 선거법 문제는 여야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한편으로 민주당도 이 선거법이 자기들한테 그렇게 좋은 법만은 아니에요. 네. 실제로 보면 이 선거법이 통과되면 제일 이득을 보는 정당은 공화당이라든가 정의당 같은 네. 양극단에 있는 소수 정당들이 덕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충분히 여지가 있는데 극단적으로 이렇게 최종에 꺼내야 될 필리버스터까지 너무 일찍 꺼내고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의원의 거취와 상당히 좀 연결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국민들에게 사실 지탄을 받는 한쪽에서는 굉장히 지탄을 받는 분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지금 미국에서 가서 발언하셨던 부분도 있고, 네. 여권도 어쨌든 국민회담 민식이 말씀하시는 엄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잖아요. 이 인류의 문제란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탄을 받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했을 때 내려놨다고 했을 때 다음 공천이 어떻게 될지 저는 장담 못하겠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이 방법을 좀 고민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함께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